오촌TV 1164회 6.25와 이승만 대통령 55회 제4부 일사후퇴와 대통령의 고군분투 가운데 골치 아픈 외국 기자들을 만나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이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골치 아픈 외국 기자들 12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대통령은 춘천 전선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대통령은 워커 장군의 2인승 비행기로 갔습니다. 린치 대위가 조종했습니다. 춘천 사람들은 대통령이 올 것을 상상조차 하지 않았으므로 무척 놀라며 반가워했답니다. 회의를 하던 도지사가 즉시 대통령을 뵈러 왔답니다. 대통령 그곳에 있던 사람들과 우리 국군 장교들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산 위와 들판에 있는 장병들은 밥을 찌개로 운반해 먹는데 발입이 얼어붙어 있답니다. 그들에게 전투용 식료품을 줄 수 없으니 문제입니다. 차라리 금방 같은 것이 꽁꽁 얼어버린 찬밥보다 훨씬 낫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미국 당국에 그들의 레이션을 보급해 줄 수 없느냐고 요청했는데 한국군을 위한 보급량이 없답니다. 그들의 레이션은 그대로 불에 데워 먹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우리 군인들에게 레이션을 보급하지 못하는 심정을 무척 가슴 아프게 여겨 조속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혹독한 전선의 추위 속에서 원밥을 먹고 있을 우리 애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미군들처럼 따뜻한 군복도 보급받지 못한 채 추위를 견뎌내야 하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 안타깝기 거지없습니다. 춘천에서 대통령은 원주로 비행하여 미국 군사고문관들과 유재영 장군의 사령부를 시찰했습니다. 대통령은 오후 4시에 돌아올 예정이었는데 5시 30분에야 도착하여 무척 염려했습니다. 요즘의 전선 시찰은 수많은 적군의 출몰로 인해 아주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대통령 늘 우리 장병들을 찾아가서 격려하기를 즐기는데 이번에도 장병들의 사기를 더 높이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 틀림없습니다. 신 국방장관은 매일 아침 시간에 보고를 합니다. 오늘의 보고는 춘천 전선의 병력이 매우 미약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동부전선에는 훈련을 제대로 못 받은 채 투입된 2개 사단만이 배치되어 있는데 병력이 대단히 약하답니다. 김백일 장군이 지금 강릉에 주둔하고 있는데 그것 자체는 좋으나 병력이 춘천까지 미치지를 못한답니다. 지금 동부전선에는 넓은 공백이 있는데 조만간에 적군은 그것을 탐지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그들은 그곳에 병력을 집중해서 돌파하려고 할 가능성이 많답니다. 2주일 이상이나 신 국방장관은 워커 장군에게 미군 부대가 그 공백을 보강해 주도록 요청했답니다. 미군 부대만 중화기나 전차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한국 사람들은 18문의 야포 외에 탱크는 한 대도 없습니다. 미군 사단들은 72문의 야포와 탱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올리버 박사 네 분께 11월 29일, 12월 3일, 6일, 13일과 14일의 편지를 고맙게 받았습니다. 파우치가 워낙 늦게 도착한 까닭에 두 분의 편지를 모두 엊그제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의 일기에 대해 다시 말씀드린다면 그 중의 어떤 부분이라도 제 이름과 관련시켜 쓰시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냥 한국 전쟁을 겪고 있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라고 쓰는 것은 괜찮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 사실을 기록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몇 장의 일기를 보냈습니다. 올리버 박사께서 우리 한국을 위해 그토록 많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었다는 데 대해 저희들은 대단히 감사하며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람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은 항상 큰 도움이 되지요. 두 분께서 유일한 일들을 하기 위해 필요한 휴식을 취하시는 게 좋으시리라 여겨집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의 앞길에는 더욱 힘들고 험난한 일들이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보다 강한 의지와 힘이 필요합니다. 뮬렌 씨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는 해외 홍보를 담당할 사람을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공보처장직을 맡았던 김한란 박사가 사임했습니다. 책임자가 없어서 대통령 공보처장직을 다시 이철원 씨에게 맡겼습니다. 전쟁만 터지지 않았더라면 이철원 씨는 그런 대로 잘 해냈을 터인데 워낙 이번에 좌절감을 느낀 탓인지 그렇지 않아도 침울하고 비관적인 서울 주재 신문 기자들의 사기를 북돋워 주지 못하고 있답니다. 한편 외신 기자들은 8군이 무료로 제공해준 호텔에서 우두커니 앉아 있으며 무슨 기사를 써보니까 궁리하고 있답니다. 군 당국은 그들이 하도 여러 번 군 기밀이 새나가도록 보안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그들에게 뉴스를 주지 않고 있답니다. 민간인이거든 누구든 무슨 이야기를 해주기를 무섭게 외신 기자들은 받아쓰지요. 특히 경솔한 신문 기자들일수록 그런 이야기를 잘 듣고 함부로 글을 쓰곤 하지요. 물론 그 외신 기자들의 사정을 생각해보면 참 딱하지요. 이 추운 나라에서 갈 곳도 없고 그저 들어앉아 나쁜 소식이건 좋은 소식이건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야 하니까요. 매일매일 그런 생활을 되풀이되고 있으니 무슨 좋은 결과가 있겠습니까? 연합군 사령부는 그들이 한국에 오는 것을 막지는 않지만 그들을 지치게 하려고 은근히 골탕을 먹이고 있지요. 이런 형편에서 이철원 공보처장은 이들 유서사냥개들의 접수 노릇을 해야 하니 딱합니다. 바로 그저께 무초대사가 말하기를 존스턴 기자는 한국에 대해 퍽 우호적이었는데 이젠 정반대로 달라졌답니다. 그는 어찌나 겁을 먹고 비판적인지 사물을 올바로 보지 못할 정도로 이성을 잃었답니다. 그는 퍽 배경이 좋은 기자인데 형편이 불리해지자 아군에게도 해로운 존재로 변해버렸답니다. 대구에서 이런 불상사가 있었기 때문에 군 당국이 존스턴 기자의 입국을 거부해버렸답니다. 올리브 박사 내외께서 변형태 씨의 방문을 즐기셨다니 반갑습니다. 그분이 미국 사람들과 접촉함으로써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한미협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대통령은 지금이 과거나 미래 그 어느 때보다도 한미협회를 조직할 수 있는 좋은 시기라고 하십니다. 일이 잘 되어갈 때보다도 지금과 같이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는 미국 여론의 지원을 더 필요로 합니다. 미국 정부나 트루먼 대통령 여론의 지지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답니다. 아시다시피 트루먼 대통령은 자유롭고 독립된 통일 국가를 이룩하기를 원하며 그것을 위해 싸우고자 할지라도 미국 여론이 지지해 주어야 정책을 밀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여론을 우리 편에 서게 하려면 어떤 특별한 홍보 활동을 해야 한답니다. 한국은 더 많은 유력한 친구들을 가져야만 미국 국회의원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브렉시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분이 한미협회를 시작한다면 어떨런지요? 가이싱거 씨도 대단히 유능한데 그분은 단체를 시작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미국 내 홍보 사업을 담당하여 대통령을 돕는 데 더 적임자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어쩐지 그 사람이 뮬렌 씨보다 더 잘해낼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영어로 된 보고서나 성명서들을 읽고 수정하는 일을 도와줄 사람이 너무 없어서 곤란을 당하고 있습니다. 두 분과 온 가족이 성탄절과 새해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프란체스카. 12월 23일 어제 대통령은 춘천과 동부전선을 시찰하기 위해 강요회의를 취소했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아침 9시 강요회의가 열렸습니다. 조병옥 내무장관은 군대가 후퇴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며 또 정부도 중요한 부서 이외에는 비상시에 서울로부터 신속히 철수할 수 있도록 남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 장관들이 이 주장에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조 내무장관은 이미 미 군사고문단이 전부 대구로 철수했으며 정부도
부서 전체가 서울에 함께 남아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전 11시 30분 무초대사가 대통령을 방문하여 국회의원들과 그 가족들이 서울에 있을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무초대사는 약 일주일 전에 우리에게 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은 20일의 국회 개회식 축사를 통해 정부는 여기 서울에 남아 있어야 하며 왜 국회의원들이 서울을 떠나려고 하는지를 알 수가 없다고 했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정부 요원들이니까요. 대통령은 결사적 각오로 싸우자는 요제 연설을 했었습니다. 대통령은 우리 국군과 유엔군이 힘을 합해 전선을 방어하고 있으므로 서울은 10만 대군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조국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혼자만 살려고 해서는 안 되며 모두 다 죽을 각오로 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었습니다. 나중에 보니 연설의 일부가 잘못 보도된 것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한국에는 400만의 군대가 있어야 된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했는데 실은 100만의 군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외신 기자들은 결코 정정 기사를 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초대사는 정부의 대부분을 부산으로 옮겨야 한다고 대통령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래야 국민들에 대한 식량 조달도 더 쉽게 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대사는 법 낙관적으로 관망하면서도 동시에 우리들의 서울을 떠나도록 청구했습니다. 정오쯤 무초대사가 와서 방금 긴급 전화 연락을 받았는데 워커 장군이 자동차 사고를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난 12시 30분에 우리는 유엔 한의 대표인 태국의 사라신 상은 의원과 점심을 함께 들었습니다. 그는 아주 재치 있는 젊은 분이었습니다. 그 이야기에 의하면 유엔군은 아직 중공과 맞붙어 싸워 이길 수 있을 것으로 절대로 철수해서는 안 되며 싸움에서 지게 되면 큰 낭패가 일어날 것이랍니다. 그리고 미국이 군 장비 면에서 싸울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소련과 싸우기 시작한 탓에 그동안 큰 타격을 입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또 15년에서 20년 안에 일본이 재무장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는 자기 나라에서는 결코 공산주의가 득세할 수 없다고 확신하는 멋진 젊은이였습니다. 태국 국민은 국왕을 사랑하고 무척이나 행복을 느끼며 만족하답니다.